안녕하세요. 광마입니다. 오늘은 유일 로보틱스 분석해 볼까 합니다. 결국 국내의 완제품 로봇은 캡티브 물건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은 굉장히 좋은 호재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첫째로 SK온 콜옵션 행사 호재, 두 번째는 SK온의 북미 공장 로봇 납품 호재가 남아있죠. 그러면은 왜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왜 SK온의 미국 공장이 로봇이 절실한지 먼저 알아야 이 로보틱스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공장 SK온 처음 지었을 때 조지아 공장 같은 경우 수율이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70에서 80% 수준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배터리 공장 같은 경우에는 수율이 한 적어도 90에서 95%는 나와줘야 적자를 면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고요. 이 이유가 뭐였냐면 미국 노동시장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옆 공장에서 1달러만 더 줘도 이직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숙련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국 공장은 로봇 아니면 답이 없구나. SK온이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24년 5월에 드디어 SK온이 충분한 충격을 받고 유일 로보틱스의 지분 투자를 단행하고요. 14% 정도 확보하면서 2대 주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 있다가 콜옵션 계약을 체결을 하죠. 이 콜옵션 계약 체결하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2025년 5월부터 유일 로보틱스의 로봇에 대해서 배터리 공정 퀄 테스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는 2025년 10월에 UL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데요. 이게 있어야만 북미에 이제 진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선적이랑 딜리버리 기간 고려하면은 아마 2025년 연말부터 현장 테스트 들어갔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한 2026년 1분기 정도부터 양산 라인에 본격 공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퀄 테스트 일반적으로 삼성전자 HBM 분야가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다들 알고 계시는 삼성전자의 HBM 퀄 테스트 생각해보면 약 10개월에서 1.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유일 로보틱스도 아마 현장 테스트 들어간 거 고려하면은 2026년 1분기쯤에는 본격 계약을 맺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K온 같은 경우에는 한국 공장은 규모가 작고요. 미국 공장이 지금 5개 정도 있고 규모가 꽤 큰 것들입니다. 그리고 2개는 지금 건설 중이고요. 예.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도 꽤 연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SK온이 무슨 휴머노이드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공장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2발로 걷는 휴머노이드보다는 바퀴 달고 위에서 가동만 사람처럼 하는 휴머노이드가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꼭 사람 머리처럼 생긴 거 달리고 다리 다 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차라리 바퀴에다가 머리가 아니라 팔 같은 것만 사람같이 동작해도 공장에는 스마트 팩토리에는 충분하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더 싸다. 라는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휴머노이드도 유일 로보틱스 비슷하게 접근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로봇 전시회에서도 바퀴 달린 거에 사람이랑 가동 범위라든가 동작이 거의 유사한 팔 달린 그런 휴머노이드, 세미 휴머노이드를 선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일 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또 중요한 기술이 뭐냐면 디지털 트윈 기술입니다. 한 10월 정도에 R&D 센터 개소했었는데요. 그러면서 가장 박차를 가한 게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인데 링크 메타버스라고 얘네 자체 디지털 트윈이 있어가지고 공장 라인이랑 똑같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라인에 들어가는 피지컬 AI들 트레이닝하고 또 테스트하고 이런 게 가능한 디지털 트윈을 이제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유일 로보틱스가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는 굉장히 선두주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모멘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IPO 문제입니다. 이게 SK온이 좀 재무구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FI 투자자들 여러 명이 있는데 이 FI 투자자들 계약상으로 보면 2026년 말까지 상장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SK
온 자체가 얘네들한테 넘어갈 수도 있는 위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2026년 말까지는 상장할 것 같고, 그러면은 그 전에 유일 로보틱스 콜옵션 행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그래야 에쿼티 스토리가 완성되니까 상장했을 때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또 전고체 배터리 SK온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고체 배터리에서 로봇이 더 중요하거든요. 수분이 없는 공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것도 아마 좋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K온은 한 9월 달부터는 여기 최저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한번 팍 떨어진 이후부터는 채널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SK온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고점 찍고 나면 3일 연장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거는 왜 그런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떨어져서 채널 밑바닥에 거의 닿거나 아니면 살짝 넘기고 나면은 그러면은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추세 같은 경우 앞에서의 추세를 보시면은 약 추세가 뭐 한 달 정도 좀 지속이 되죠. 여기서는 한 달 정도 한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고려해 보면은 다음번 채널 상단일 때 채널 돌파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아까 그 이제 SK온의 캡티브 물건 공급 계약이 1분기 때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면 그 이전에 IPO를 위한 리키 까는 형식으로 해서 유일 로보틱스 콜옵션 행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돌파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유일 로보틱스 보면 아무리 좋은 호재 있어도 오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 돌파한 다음에 일부 저는 분할 매각한 다음에 한 20-30% 분할 매각하고 나서 이게 계속 돌파하면은 좀 가지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분할 매각하고 나서 그 이후에 매각 플랜 세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일 로보틱스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